어, SBS 뉴스예요. SBS 뉴스. 국민의힘 이 대통령 해동서 민주당 입법 폭주 우려 전달하고 입장 들을 거. 지금은 나라가 이런 상태니까 뭐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다 국민의힘당도 그렇고 또 민주당은 좀 국민의힘당을 포용하세요. 그리고 저기 에, 그 뭐 저기 저 법원에 그 무슨 건 뭐지? 언제? 어? 헌재 말고 법사위.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제는 추미애한테 뺏어서 갖다가 국민의당 줘요. 저기 있죠. 그 나경원이가 하는 게 맞아요. 오늘 SBS 뉴스 2025년도 9월 5일자 국민의힘당의 이 대통령 해동서 민주당 입법 폭주 우려 전달하고 입장 들을 거. 민주당이 미친놈처럼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청정배가 되면서 국민의 41% 지지를 받은 정당 야당 일체 일당을 갖다가 해산시키니 어쩌니 무슨 내란죄니 이런 짓 하지 말고 지금 자기가 뭐 지지했든 안 했든 간에 나라가 지금 트럼프로 관세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상당히 갖고 놀고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엄청난 수백조를 투자해서 놓은 것을 갖다가 뭐 450명을 체포해가고 우리 거기에 국민이 우리 국민이 거기가 350이 들어있는데 그 건설 현장에서 숙련된 사람을 국내에서 데려다가 빨리 공장을 지어서 다음에 미국인을 갖다가 고용하면 될 것을 미국 FBI까지 동원돼 가지고 전부 체포해서 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서로 난도질 하지 말고 서로 단합을 해서 여기에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이재명의 뭐 사전에 뭐 법법 사실은 다 선법 84조에 따라야 된다고 봐요.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1대1 회동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등의 추진에 대해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을 갖다 구속시키고 김건희 구속시키면 됐지 무슨 놈의 국민의힘당의 의원들을 다 갖다가 뭐 내란죄로 무슨 연좌죄로 갖다가 지금이 1950년대니까 연좌죄를 운운하게 다 끌어다가 다 무슨 뭐 해산시킨다 어쩐다 지들이 뭔데 해산합니까? 국민이 뽑은 정당을.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장 대표가 민생 의제를 중심으로 말할 계기지만 국회 안에서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통령 입장을 들어보는 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청래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 얼굴에 똥칠하는 짓을 많이 해요.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익하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 비서실장은 또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화시키고 있는 많은 법안이 대통령과 긴밀한 조율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더 센 특검법과 통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부분은 대통령과 약간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 관세에서 기업들을 다 데리고 가서 기업의 투자를 가지고 뭐 100조가 넘는 것을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놓게 만들고 이러면서는 기업들이 지금 가만히 둬도 자빠지는 판에 거기다가 뭐 법인세를 인상하고 상법을 하고 기업 주기 노란 봉투법을 하면 전부 노동자들이 설치고 이랬으니까 기업들이 다 문 닫아버리잖아요. 폐쇄하잖아요. 그런 짓을 안 해도 지금 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그런 트럼프 관세에서 다 우리 기업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해외에 가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이번 오늘 뉴스에 450명을 그 LG하고 그 현대 그 저기 공장에 미국 내 뭐 애리존인지 어디 조지아냐 주에 있는 공장에 450명을 FBI까지 동원해서 트럼프가 갖다가 체포를 시켰는데 이것은 전부 전략이에요. 이재명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이 가지고 목 조이는 거죠. 그 협상에 우선을 잡기 위해서 특히 동맹을 죽이기에 앞장서는 트럼프가 우리는 붕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어 애초 대통령실은 순방 성과 중심으로 여야 대표에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우리 당은 민생 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허심탄회한 논의에 단독 해동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저희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비서실장은 의제는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장동혁이 똑똑해요. 노란 봉투법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장동혁 말이 이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여당 야당 대통령 죽이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한테 트럼프가 뭐 부정선거니 어쩌니 해가지고 브라질에다 50% 관세를 매겨놓고 지금 이런 브라질 죽이기를 했던 것처럼 우크라 젤라스키한테 히토르가 생산된 그 지점을 지가 차지하기 위해서 임기가 끝났는데 그럼 전쟁 중에 투표하겠어요? 장기 집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탄 대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이재명이 무슨 부정선거니 이재명은 김문수가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로 나오니까 축하 전화를 할 정도로 여유로웠어요. 3살 먹은 애도 김문수하고 이재명하고 붙으면 이재명이가 당선된 거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국민의힘당 그 건선동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망했다. 절대 한덕수하고 단일화 안 하겠다고 뒤로 누워버리니까 우리는 망했다 그러잖아요. 김문수가 되면 다 떨어질 건 누가 몰랐습니까? 다 알았지. 그런데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트럼프가 탄대사를 앞세워가지고 무슨 이재명이 부정선거다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이번에 한미 관세에서 우선권을 잡아서 우리 목 조르려고 지금 대통령 흠집 내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지금 여야가 서로 국내 난도질 하지 말고 서로 힘을 모아야 되고 이제 이재명 갖다가 상책이 내고 흠집 내는 짓은 그만해야 된다고 봐요. 나라가 지금 상태가 오늘 어제 뉴스 난 것 봤지만 우리나라 지금 거기다 실컷 100조가 넘는 투자를 해놓으니까 거기에 한국 불법 체류자다 해가지고 450명을 갖다가 검거해서 300명이 우리 한국인이라 하잖아요. 공장 건설하는데 그 현지인을 어떻게 고용합니까? 숙련공을 데려다가 길 안에 완성시켜서 그다음 미국 사람들을 갖다가 일자를 주면 되는 거지. FBI까지 동원됐다는 거는 이거 트럼프가 갖다 입김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박 비서실장은 의제는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노란 봉투법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정치적 의제에서 대해서 지금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지금 박성훈 수석 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회담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피는 실질적 대화 장이 되어야 한다며 야당 탄압을 덮기 위한 보여주기식 회담, 들러리식 빈손 회담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통합과 정치 정상화의 첫걸음은 야당을 정치보복과 말살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 파트너이자 협치 상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영수회담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트럼프의 관세, 주한미군 주둔비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돼요. 지금은 이재명 흠집 내고 갖다 잡아 흔들고 이런 짓거리 그만하고 정신 차려야 될 놈이 바로 민주당의 정청래예요.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무슨 국민의힘당 잡아먹기 위해서 무슨 아니 41%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정당을 제1야당을 갖다가 해산시키니 무슨 연자제로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갖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전부 내란을 일으킨 그 당은 해산시켜야 된다. 이것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거 선거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미 계획된 거 아니에요?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민주당이 지금 미친 짓을 많이 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죄를 뿌리는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안하무인격이에요. 오늘 SBS 뉴스 국민의힘 이 대통령 해동서 민주당 입법 폭주 우려 전달하고 입장 들을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끝맺겠습니다. 정청래보다